물리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물질이란 공간을 차지하고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로서 존재하고 산소나 수소 등과 같이 원소로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구성은 크게 원자, 분자, 전하, 이온, 전해질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란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화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분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몇 개의 원자가 화학결합을 한 것으로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구성 단위가 바로 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분자가 나누어지면 다시 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란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온이란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원자단으로 원자나 원자단은 전기를 하나 이상의 다른 것을 주면 양전하라고 하고 다른 것을 받으면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양이온이란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전하를 띠는 것, 음이온이란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이면 음전하를 띠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해질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일 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로 나뉘어져 전류가 흐르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전해질 수용액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고 전해질 종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해질 종류에는 염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기와 전류 중에서 전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물질 안에 있는 전자나 공간에 있는 자유전자 또는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전자와 전자 간의 이동을 갖다가 우리가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의 3대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감응작용, 두 번째 전기 분해작용, 세 번째 광열작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있다는 것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전기의 종류에는 정전기와 동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정전기는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정전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동전기란 전극에 전해질을 넣어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의한 전기 또는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한 전기로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의 종류는 크게 정전기와 동전기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전기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전기 용어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겠죠. 전기 용어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전류, 두 번째 암페어, 세 번째 전압, 네 번째 저항, 다섯 번째 전력, 여섯 번째 주파수, 일곱 번째 도체, 여덟 번째 부도체, 아홉 번째 퓨즈, 열 번째 변환기, 11번째 정류기, 12번째 누전과 방전이라는 전기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전류는 전하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게 되면 전류라고 하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게 되면 전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암페어는 전류의 세기를 말하는 것으로 도체가 단면을 1초 사이에 통과한 전기량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전압은 전류가 흐르게 하는 데 필요한 압력을 의미합니다. 단위로는 볼트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 저항이 있는데 저항이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말하며 기호는 R로 표시를 하고 단위는 오음으로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력은 전류가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단위는 와트 또는 킬로와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주파수란 1초 동안에 진동하는 전파의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도체가 있는데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합니다.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에는 구리, 알루미늄, 쇠, 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도체란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고무와 유리 등이 있습니다. 퓨즈는 전선의 전류가 과하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퓨즈라고 할 수 있죠. 변환기란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정류기란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전이란 전류가 전선 밖에 새어나가는 누수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방전이란 전지나 축전지 또는 전기를 띤 물체에서 전기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현상을 갖다가 방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전류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류의 방식에는 직류와 교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직류와 교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직류는 흐르는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것으로, 연속 진류는 일정하게 전류가 유지되어 화학적 효과가 커서 이온 도입법에 이용됩니다. 단속 진류는 전류가 일정하게 증가되었다가 감소되기를 반복하는 전류를 말하는 것으로, 전류로 인한 마비가 생기거나 악화된 근육에 대한 정기적 자극에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교류는 전류 연합에 있어서 그 방향과 크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가정이나 산업 현장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피부 미용에 활용되는 전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패러딕 전류가 있고, 두 번째 초음파 전류가 있고, 세 번째 갈바닉 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패러딕 전류는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패러딕 전류에 대한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저주파란 주파수가 1Hz에서 1000Hz 이하의 전류로서 화학적 반응이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교류 전류를 말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신경의 자극, 노폐물 제거 촉진, 한선과 피지선의 자극 등에 활용되는 것이 저주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주파는 주파수가 1000에서 10,000Hz 이하의 전류로서 교류 전류입니다. 피부 저항에 가장 적은 주파수로서 안정감이 높아 미용기기로 적극 활용되는 것이 바로 중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부종 및 염증 완화와 진통의 효과 등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주파라 할 수 있고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주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주파는 주파수가 10만 Hz 이상의 교류 전류로 인체를 통과하면서 발열 효과를 내며 혈관 확장, 혈액순환 촉진, 피부 진정 효과, 통증 완화, 유효 성분 침투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고주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러딕 전류의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의 공통적인 가장 큰 특징을 든다면 바로 교류 전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거 꼭 챙겨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초음파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진동 음파로서 주파수가 17,000에서 20,000Hz 이상의 전류로 매우 높아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전류를 우리가 초음파 전류라고 합니다. 초음파 전류는 보통 통증 완화와 피부 탄력 증진, 혈액순환 촉진 및 혈관 확장, 조직의 대사 증진, 심부 조직의 온도 상승 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초음파 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갈바닉 전류가 있습니다. 갈바닉 전류는 크게 음극과 양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된다면, 음극은 전선의 끝을 분리하여 소금을 썩여 놓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기포가 빠르게 발생하게 되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올려놓으면 파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극으로서 효과로는 알칼리성 형성, 피부 연화작용, 혈액 공급의 증가 및 피지 분해 효과가 있고, 신경 자극 및 세정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음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극은 전선의 끝을 분리하여 소금을 속에 넣고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올려놓았을 때 붉은색을 띠는 현상이 바로 양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단단하게 하고 산 생성 및 혈액 공급을 감소시키고 진정 효과와 신경 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양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바닉 전류는 크게 음극과 양극이 있는데, 음극과 양극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체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내에 일어나는 미세한 전기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삼투 작용으로 세포리의 농도를 조절하고 수분 저지막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생체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수축, 근육 수축 등의 내부 기관에 명령을 전달해주고, 케라토 하이알린이라는 각질 요소를 분비하여 과립층에서 각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저층에서는 세포 증식 활동으로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체 전기를 이용한 제품인 화장품 및 전기 미용기기는 피부의 정기적인 이온화를 통해서 화장품의 유효한 성분을 일시적으로 전기 연동 현상을 일으켜 피부 내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체 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류의 효과는 발열 효과와 화학적인 효과, 전자기 효과가 있다는 것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피부 미용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기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분석기기가 있고, 두 번째로 안면관리기기, 세 번째로 전신관리기기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피부 분석기기는 우리 피부 진단기기라고 하죠. 자, 거기에는 첫 번째 확대경과 우드램프, 스킨스코프, 유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면관리 기기에는 첫 번째 스티머, 두 번째 진공 흡입기, 세 번째 진동 브러쉬, 네 번째 갈바닉 기기, 다섯 번째 고주파 기기, 여섯 번째 리프팅기, 일곱 번째 초음파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전신관리 기기에는 첫 번째 저주파 기기, 두 번째 중주파기, 세 번째로 우리 엔토몰로지, 네 번째로 프레셔 테라피, 다섯 번째로 바이브레이터가 있죠. 시험 문제에 피부 분석기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 분석기기, 안면관리기기, 전신관리기기의 종류를 따로따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분석기기 중 첫 번째로 우리 확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확대경은 약 7배 정도의 확대가 가능한 기기가 바로 이 확대경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잔주름이나 색소 침착 등의 보다 자세한 피부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확대경이라 할 수 있죠. 여드름 합출 시 효과적이고 사용 시에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아이패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사용법으로는 깨끗이 클렌징하여 청결한 상태의 피부 위에 사용하고 스위치를 켜서 밝은 상태로 확대한 피부를 판독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드램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드램프는 특수 자외선 파장을 이용한 확대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피부 표면 등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오드램프죠. 그래서 피부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드램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점은 피부 상태를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색상에 따라서 피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용법은 깨끗이 클렌징하여 청결한 상태의 피부 위에 사용하고 고객의 얼굴에서 5cm에서 6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피부 진단을 위해서는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야 하고 어두워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먼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는 측정 시에 반짝이는 하얀 형광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우드램프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피부 상태에 따른 피부 색상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의 색상 반응이 나타나는데 정상 피부의 경우는 청백색이, 건성 피부는 연보라색이, 지성 피부는 오렌지색이, 민감성 피부는 진보라색이, 과각화 피부는 흰색이, 색소 침착 피부는 암갈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셔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킨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스코프도 피부 분석기기라고 할 수 있죠. 피부의 두피 및 모발을 30에서 80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니터를 통해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도 있고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이 스킨스코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피부나 두피는 80배로 확대해서 분석하고 두피나 모공, 모근, 큐티클은 200에서 300배로 확대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분 측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유수분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기이긴 한데 먼저 유분 측정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표피의 유분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바로 유분 측정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에 따라서 우리 정상 피부나 건성 피부, 지성 피부 등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요. 유분 변화에 반응하는 특수한 측정기를 이용해서 피지의 빛 통과도로 광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바로 유분 측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클렌징제로 세안을 하고 1시간 후에 측정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에 적당한 압력을 주어서 30초간 피부에 접촉시킵니다.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분 측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말 그대로 표피의 수분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수분 함유량이 수치로 표시되어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클렌징제로 세안을 하고 2시간 후에 측정을 합니다.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운동 후에는 10분에서 20분 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면관리기기 중 첫 번째 스티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머는 안면관리기기라고 했습니다. 자, 피부 관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가 바로 이 스티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기만 공급하는 기기가 있고 오존을 함께 공급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센서가 내장된 물통에 물을 가열하여 방출하는 초미립자가 전기를 이용하여 안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표피 각질층을 부드럽게 하여 노폐물을 제거를 도와주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돕고 피부 보습 효과가 상승되면서 피부 다음 관리 단계까지 유효 성분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안면관리 기기가 바로 이 스티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티머의 사용법을 보면 적당량의 정제수를 준비하여 두고 사용 전 충분히 예열하여 둡니다. 수증기 분사 시 눈을 감게 하고 안면에 골고루 분무되도록 수시로 방향을 전환해 줍니다. 얼굴과 수증기 분사 거리는 약 30에서 50cm가 적당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해야 됩니다. 정상 피부의 경우는 6에서 10분, 건조 및 노화 피부의 경우는 10분, 민감성 피부는 5분, 지성 및 여드름 피부는 10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면관리기기 중 진공흡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일명 석션기라고도 합니다. 림프순환을 촉진하여 피지, 여드름, 피부의 더러움을 제거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다양한 모양의 유리관이 압력 조절을 통해 피부에 흡입하는 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몸에 접촉된 금속물질을 먼저 제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스티머나 딥클렌저로 깨끗이 세안한 뒤 얼굴 및 관리 부위에 크림이나 오일을 적당히 발라 완충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벤토즈를 선택해야 되는데 벤토즈를 흡입기 연결홈에 끼운 후 전원을 켜고 흡입력을 조절한 후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사는 손등에 시험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모든 관리가 끝나면 해면을 이용해 크림이나 오일을 닦아낸 후 화장수를 분무합니다. 마지막으로 벤토즈를 세척하여 알코올 소독이나 자외선 살균기에 넣어 소독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면관리기기 중 세 번째로 진동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브러쉬는 후라마톨이라고도 하며 피부 자극이 적은 천연모의 브러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클렌징, 디클렌징, 필링, 마사지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느리고 빠르게 회전 속도를 조절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미용기기가 바로 진동 브러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질 연화와 노화된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사용법은 사용 용도에 맞는 브러쉬를 선택하여 핸드피스의 홈에 맞추어 끼웁니다. 그 다음에 클렌저나 디클렌저를 도포한 뒤 전원을 켜고 관리사의 손등에서 회전 속도를 확인합니다. 브러쉬를 수직으로 세워서 꺾이거나 눌리지 않게 하고 피부 표면의 굴곡에 따라 가볍게 누르듯이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부위에 적합하게 교환하여야 하고 건조한 느낌이 들면 스티머를 쐬주거나 수시로 물을 살짝 묻혀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면관리 기기 중 네 번째로 갈바닉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바닉 기기는 60에서 80V의 낮은 전압을 직류로 이용하는 것으로 피부 속에 침투하기 어려운 수용성 물질을 흡수시키거나 모낭 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미용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온토퍼 레시스와 디스 인크러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토퍼 레시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피부에 침투가 어려운 비타민C 등 수용성 물질의 흡수에 사용되는 기기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극인 음극과 플러스 극인 양극을 활용하여 이온화된 물질을 깊숙이 침투시키는 전기이온 영동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험 물질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키며 색소 침착 및 미백 효과와 피부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디스인크러스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죠. 피지 분해 및 각질 제거와 모공 내 노폐물 제거를 위해 알칼리성 반응을 보이는 음극을 이용하는 기기입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소금이 완전히 용해되었는지 확인한 후 기기와 전극봉을 균일하게 적셔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면관리 기기 중 5번째로 고주파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주파 기기는 치유 능력 증진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기로 10만 Hz 이상의 교류 전류를 이용합니다. 전신기기는 셀룰라이트나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 노폐물 배출 효과와 신진대사 촉진, 온열 효과, 문제성 피부 완화 및 살균, 소독, 박테리아 번식 억제를 하는 스파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기가 고주파 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목과 턱, 뺨, 코, 이마 순서로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 고주파 기기의 적용 제외 대상자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고혈압이나 노약자, 두 번째 정맥염, 세 번째 체내 금속 및 인공 심박기 착용자, 네 번째 피부염, 다섯 번째 임산부, 여섯 번째 심장병 및 간질병 환자, 일곱 번째 혈관 이상 및 혈전증 환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안면관리 기기 중 여섯 번째로 리프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피부 탄력 강화와 주름 예방에 사용되는 기기가 바로 이 리프팅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0Hz 이상의 중주파와 500Hz 이하의 약한 전류 즉 저주파를 사용하는 기기라고 할 수 있죠. 영향액을 사용하여 관리함으로써 피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기기가 리프팅 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고객의 몸에 부착된 모든 금속 물질을 먼저 제거합니다. 디클렌징된 안면에 젤을 도포한 후 전극을 안면 부위에 밀착시키고 스위치를 켭니다. 그 다음은 리프팅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원을 그리며 안에서 바깥을 향하게 이동하고 림프절 방향을 향해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점은 헤드 이동 시 윤활유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면관리 기기 중 마지막으로 우리 일곱 번째 초음파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음파 기기는 매뉴얼 테크닉 효과와 온열 효과가 있는 기기로서 음파의 미세 진동을 통해서 피부의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초음파는 세안 스케일링 목적으로 사용하고 고초음파는 리프팅이나 영양 침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고객에게 초음파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 먼저 충분히 상담하고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고객 몸에 밀착된 금속 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되겠죠. 알코올 성분이 없는 클렌징제로 깨끗이 세안한 뒤 피부에 안면 전용 겔 또는 비타민C 앰플을 도포하고 전원 스위치를 켠 다음 해당 모드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합니다. 전류의 세기와 시간을 설정해주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다만 피부 표면과 프로브는 45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 전신관리 기기 중에서 첫 번째 저주파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탄력을 증진시키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통해 지방의 에너지를 분해하는데 1에서 1000Hz 이하의 저주파 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체지방 감소와 탄력 관리, 근육 통증 완화 및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저주파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고객에게 저주파 기기의 원리와 효과에 대해서 먼저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고객의 몸에 밀착된 금속 물질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벨트의 장력과 스펀지 및 전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 뒤 기기를 켜고 따뜻한 물에 적신 스펀지 패드 사이에 금속판을 끼운 후 근육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한 번에 2개씩 조절 손잡이를 돌려주며 천천히 돌리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저주파 기기의 적용 제외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임산부, 두 번째 신체 허약자, 세 번째 체내 금속 및 인공 심박기 착용자, 네 번째 피부 질환 또는 상처.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잊지 마셔야 될 건 저주파 기기의 적용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어서 전신관리 기기 중 두 번째로 중주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을 통증 없이 자극하는 미용 기기로서 림프와 혈액순환 촉진 및 지방을 분해하며 신진대사 촉진 및 탄력 강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법 및 적용 제외 대상자는 저주파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신관리 기기 중 세 번째로 엔토몰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압에 의해 피부를 당겼다 놨다 반복하면서 물리적 작용을 통해 지방을 분해하는 미용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및 셀룰라이트 분해, 바이브레이션 및 롤 마사지 효과와 면역 증강, 노폐물 배출, 피부 탄력 등의 효과가 있는 기기가 바로 엔토몰로지 기기입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적용 제외 대상자를 보면 첫 번째 모세혈관 확장 부위, 두 번째 정맥류, 세 번째 뼈 부위, 네 번째 피부 질환 및 화농성 염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신관리기기 중 네 번째로 프레셔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에 적당한 압력을 가하는 압력요법을 활용한 기기가 바로 프레셔 테라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맥성 기능 부정과 림프순환, 혈액 촉진, 림프 부종, 노폐물 배출 및 근육통 완화에 효과가 있는 기기입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적용 제외 대상자를 알아보면 첫 번째 임산부, 두 번째 악성 종양, 세 번째 심장질환 및 염증 환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신관리 기기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다섯 번째 바이브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형관리에 활용되는 기기라고 할 수 있죠. 진동에 의해 전신순환을 촉진시키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위암 및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노화 각질 관리에 효과가 있는 기기입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 적용 제외 대상자를 보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정맥류, 멍든 피부, 뼈 부위, 임산부, 간질병 환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알아보기를 통해서 안면관리와 전신관리 겸용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안면관리와 전신관리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고주파 기기와 진공흡입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선 이용 기기로는 첫 번째 적외선 램프가 있고, 두 번째 인공선탱기, 세 번째 자외선 살균 소독기, 네 번째 컬러 테라피 기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적외선 램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램프란 영양 침투 기기로서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 촉진 및 지방을 분해하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노폐물과 독소 배출, 근육이완 및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기기가 바로 적외선 램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외선 램프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마사지나 팩을 하기 전 단계나 팩을 실시하는 동안에 조사하여 미용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고, 신진대사율 및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 온도와 조사 시간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 적외선 램프의 적용 제외 대상자를 본다면 첫 번째 고혈압자, 두 번째 심장병, 세 번째 악성 종양 및 출혈성 부위에 해당하는 환자는 적외선 램프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광선 이용 기기 중 두 번째로 인공선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선탱기는 이용 파장은 330에서 400 나눔으로 자외선 중 UVA만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형성해주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베드형과 스탠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광의 UVA와 같기 때문에 탄력 감소, 주름 형성,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인공선탱기 제외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 알레르기 및 광 과민성 환자, 두 번째, 피부염 및 습진 환자, 세 번째, 16세 이하의 어린이, 네 번째, 고혈압 환자, 다섯 번째, 심장병 환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광선 이용기기 중 세 번째로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단파장인 UVC를 이용하여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도구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바로 자외선 살균 소독기라고 할 수 있겠죠. 푸른 색깔의 자외선 램프를 통하여 소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독 시 먼저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골고루 펼쳐놓아 조사가 잘 되도록 하여야 되겠죠. 소독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광선 이용 기기 중 네 번째로 컬러 테라피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테라피 기기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색을 이용해 치유력을 증진시키고 피부나 비만 관리를 위한 전신 피부용 기기가 바로 컬러 테라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고객의 몸에 밀착된 금속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빛의 종류와 파장의 강도는 조사받을 부위에 따라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위가 어두워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컬러 테라피 기기의 적용 제외 대상자를 알아보면 첫 번째 성형수술 후, 두 번째 임산부, 세 번째 심장질환자 및 악성 종양 환자, 네 번째 피부질환, 다섯 번째 광 알레르기 및 광 과민성 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컬러 테라피 기기의 색상에 따른 효과를 보면
빨간색은 혈액순환, 신진대사 촉진, 지방분해 효과로 노화 피부나 여드름 피부, 셀룰라이트 관리에 사용됩니다. 노란색의 경우는 간 기능 강화, 뇌의 활동 자극, 콜라겐 및 엘라스틴 증가 등의 효과로 문제성 피부나 신진대사 기능 저하 등의 피부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노란색이죠. 주황색은 근육 활성화, 세포 재생 촉진, 호흡기 강화 및 내분비 기능 강화 효과로 민감성 피부 및 임신성 관리에 사용됩니다. 녹색의 경우 눈의 피로 회복 효과와 면역력 증가, 긴장 완화, 심리적 안정 등의 효과로 문제성 피부 및 스트레스성 비만 등의 피부 관리에 사용됩니다. 파랑의 경우는 염증 및 열 진정 효과, 근육 및 혈관 수축, 부종 완화 등의 효과로 지성 피부, 염증성 여드름 피부 관리에 사용됩니다. 보라색은 면역력 증진, 식욕 조절 등의 효과로 건성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 셀룰라이트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컬러 테라피 색상에 따른 이 효과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데, 특히 노란색과 빨간색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그 밖에 피부 미용기기로서 루카스와 스프레이 머신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루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는 토닉 효과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으로는 깔때기를 대고 증류수를 넣은 후 입구 마개를 꼭 잠근 뒤 외부 유리관 오른쪽에 있는 유리관에 산성수를 넣습니다. 사용 전에 전원을 켜서 예열한 후 분사를 확인하고 왼손은 루카스를 받치고 오른손은 루카스를 잡습니다. 고객의 얼굴에 20에서 30cm 거리를 두고 이동하면서 얼굴에서 데콜라까지 골고루 분사합니다. 관리가 끝나면 루카스 유리관은 자비 소독 후에 자외선 소독기에 보관하고 파손되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 밖에 피부 미용 기기 중 마지막으로 우리 스프레이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스프레이 머신은 토닉 효과와 수분 공급을 하는 기기가 바로 스프레이 머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고 튜브를 끼운 후 고객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이패드를 이용하며 분무 후에는 피부가 잘 흡수되도록 두드립니다. 또한 사용 후에 스프레이 용기를 닦아 습기를 제거한 뒤 자외선 소독기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칼라 테라피 기기에서 빨간 색광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1번 혈액순환 증진, 세포의 활성화, 세포 재생 활동. 2번 소화기계 기능 강화, 신경 자극, 신체 정화작용. 3번 지루성 여드름, 혈액순환, 불량 피부 관리. 4번 근조직 이완, 셀룰라이트 개선. 칼라 테라피 기기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기기라고 했었죠. 즉 색을 이용해서 치유력을 증진시키고 피부나 비만 관리를 위한 전신 피부용 기기라고 했었습니다. 칼라 테라피 색상에 따른 우리 효과를 보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빨간색은 우리 혈액순환이라든지 신진대사 촉진, 지방 분해, 노화 피부나 여드름 피부, 셀룰라이트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 빨간색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노란색은 간 기능 강화, 뇌의 활동의 자극, 콜라겐 및 엘라스틴 증가, 문제성 피부나 신진대사 기능의 저하 등의 피부 관리에 사용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소화기계 기능 강화 및 신경 자극, 신체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란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은 바로 노란색에 대한 칼라 테라피 기기의 색광의 효과고, 보기 1번, 3번, 4번은 빨간색에 대한 색광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스티머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피부에 따라 적정 시간을 다르게 한다. 2번 스팀 분사 방향은 코를 향하도록 한다. 3번 스티머 물통에 물을 3분의 2 정도 적당량 넣는다. 4번 물통을 일반 세제로 씻는 것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스티머라고 하는 것은 피부 관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죠. 증기만 공급하는 기기와 오존을 함께 사용하는 기기로 구분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센서가 내장된 물통에 물을 가열하여 방출하는 초밀입자 증기를 이용해서 앞면을 관리하는 것으로 표피 각질층을 부드럽게 하여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우면서 피부 보습 효과를 상승시키고 다음 피부 관리에 유효 성분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스티머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스티머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2번을 보죠. 스팀 분사 방향은 코를 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것이 아니죠. 바로 2번이 틀린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스팀과 얼굴과의 거리는 30에서 50cm 정도 적당하고 턱선을 따라 얼굴 전체에 퍼지도록 기기를 조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고주파 피부 미용 기기의 사용 방법 중 간접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고객의 얼굴에 적합한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전극봉으로 마사지한다. 2번 얼굴에 적합한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마사지한다. 3번 고객의 얼굴에 마른 거즈를 올린 후 그 위를 전극봉으로 마사지한다. 4번 고객의 손에 전극봉을 잡게 한 후 얼굴에 마른 거즈를 올리고 손으로 눌러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자, 우리 고주파 기기는 바로 뭐죠? 치유 능력 증진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기로 10만 헤르츠 이상의 교류 전류를 이용하는 것이 고주파 기기입니다. 전신 기기로서 셀룰라이트나 지방을 분해하고 피부 노폐물 배출 효과와 신진대사 촉진, 온열 효과, 문제성 피부 및 우리 살균 소독, 박테리아 번식 억제를 하는 스파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고주파 기기였죠. 자, 근데 이 고주파 기기 중에 간접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접법이란 고객이 직접 스위치를 켜고 알맞은 세기를 조절하며 관리사는 손이 피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마사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관리사가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1번은 전극봉으로 마사지한다. 보기 3번도 전극봉으로 마사지한다. 보기 4번도 손에 전극봉을 잡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고객이 전극봉을 잡을 일은 없었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 얼굴에 적합한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마사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간접법은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피부 미용 기기의 부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기 1번 임산부, 2번 알레르기, 피부 상처, 피부 질병이 진행 중인 경우, 3번 지성 피부, 4번 치아, 뼈, 보철 등 몸속의 금속 장치를 지닌 경우. 자, 우리 피부 미용기기의 부작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피부 미용기기는 우리 임산부라든지 또는 뭐 알레르기 환자, 피부 질병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보기 4번에 우리 치아나 뼈, 보철 등 몸속의 금속 장치를 지닌 경우 이외에도 뭐 수술 환자라든지 전기에 민감한 사람이나 또는 화상을 입은 사람, 간질 또는 당뇨병 환자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성 피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럼 답은 4번에 3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진공흡입기의 효과로 틀린 것은 1번 피부를 자극하여 한선과 피지선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2번 영양물질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킨다. 3번 림프순환을 촉진하여 노폐물을 배출한다. 4번 면포나 피지를 제거한다. 자, 우리 진공흡입기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공흡입기는 일명 썩전기라고 했고 다양한 모양의 유리관의 압력을 조절하여 피부를 흡입함으로써 림프의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피부 미용기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진공흡입기 효과로는 죽은 각질을 제거하고 막힌 모낭을 청결하게 해주면서 한선과 피지선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죠. 림프 순환을 촉진하여 노폐물 배출에 용이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면서 셀룰라이트 분해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것이 진공흡입기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보기 2번을 보시죠. 영양물질을 깊이 피부에 침투시키는 것은 진공흡입기가 아니고 우리 초음파기기죠. 초음파기기의 목적은 바로 리프팅이나 영양 침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초음파기기였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이 틀리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6번 진동 브러쉬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번 브러쉬를 미지근한 물에 적신 후 사용한다. 3번 손목에 힘을 주어 눌러가며 돌려준다. 4번 사용한 브러쉬는 비눗물로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소독기로 소독한 후 보관한다. 진동 브러쉬는 후리마트리라고도 하죠. 피부 자극이 작은 천연모의 브러쉬를 이용하고 클렌징, 디클렌징, 필링, 마사지 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느리고 빠르게 회전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관리하는 미용기기가 바로 진동 브러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질 연화와 노화된 각질 제거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진동 브러쉬죠. 우리 사용 방법으로는
진동 브러쉬의 경우는 사용 용도에 맞는 브러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핸드피스에 홈을 맞추어 끼운다 했었죠. 그 다음에 클렌저나 디클렌저로 도포한 뒤 전원을 켜고 관리사의 손등에서 회전 속도를 먼저 확인한 뒤에 브러쉬를 수직으로 세워서 꺾이거나 눌리지 않게 하고 피부 표면의 굴곡에 따라 가볍게 누르듯 원을 그리며 그린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기 3번을 보면 손목에 힘을 주어 눌러가며 돌려준다. 그럼 브러쉬가 꺾이죠. 자, 브러쉬가 꺾이지 않도록 피부 표면의 굴곡에 따라 가볍게 누르듯 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 6번의 답은 3번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죠. 7번 우드램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부 분석을 위한 기기다. 2번 밝은 곳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번 클렌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번 자외선을 이용한 기기이다. 우드램프는 자외선을 이용한 피부 분석기죠. 피부의 민감도, 피지 상태, 색소 침착 및 여드름 등의 피부의 상태를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완전히 차단되어야 정확한 피부 진단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방을 어둡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럼 7번의 답은 2번이 틀리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갈바닉 기기의 음극 효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모공의 수축, 2번 피부의 연화, 3번 신경의 자극, 4번 혈액 공급의 증가. 우리 갈바닉 기기는 음극의 효과와 양극의 효과가 다르다고 했었죠. 자, 음극의 효과는 알카리성의 형성과 피부의 연화작용, 혈액 공급의 증가, 세정작용, 피지 분해, 신경 자극의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즉 보기 2, 3, 4번은 바로 갈바닉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공의 수축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9번 고주파 전류의 주파수 즉 진동수를 측정하는 단위는 보기 1번 와트, 2번 암페어, 3번 오hm, 4번 헤르츠. 고주파 전류는 10만 헤르츠 이상의 높은 교류 전류로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발열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고주파 전류죠. 즉 고주파 전류의 측정 단위는 바로 보기 4번의 헤르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